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영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평가 유형 답안 작성법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시간이니까는 이 평가 유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접근 방법을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평가 유형 답안 작성을 할 때 이제 문제가 이게 평가 유형인지 아닌지를 구분을 해야 되겠죠. 자, 일단 문제 발문을 봤을 때 평가하시오나 논평하시오 또는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시오 이런 게 나오면은 평가 유형입니다. 평가라는 게 옳은지 그른지 좋은지 나쁜지를 따지는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 평가, 논평, 타당성 검토 다 어쨌든 옳은지 그른지 좋은지 나쁜지를 따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비판하시오 또는 한계를 지적하시오, 반박하시오 이런 것도 평가 유형에 들어갑니다. 평가에는 옳다는 평가도 있지만 나쁘다는 평가, 잘못됐다는 평가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잘못됐다는 점에 방점을 찍고 그것만 쓰라는 게 이제 비판 또는 반박, 반론, 아니면 한계를 지적하시오 이런 문제들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 이러한 말들이 나오면은 이거 평가 유형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쓰면 되고요. 자, 평가 유형에서 중요한 점이 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출제 원리와 답안 완성 전략을 우리가 숙지해야 되는데 평가에서 중요한 것은 논거의 구성입니다. 자, 여러분들 선생님의 외모를 평가해 보세요 라고 하면 일단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이야기해야 되는 것은 선생님의 외모는 좋아요, 나빠요, 이상해요 이런 이야기 드릴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좋다, 나쁘다를 따진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이상의 무언가가 붙어야 됩니다. 그냥 좋아요, 나빠요 여기에서 끝나면은 그것은 비난이지 비판이 아닙니다. 평가한 게 아니에요.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나야 되는가? 선생님 외모 참 안 좋아요. 안 좋은 이유는 그 패션 감각이 이게 뭔가요? 옷이 이런 부분에서 안 좋아요. 그리고 왜 그렇게 둥그러세요? 조금 좀 날씬하게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유를 제시해야 되죠. 결국은 평가 유형 문제가 출제되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그런 이유를 묻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평가 유형에서 좋다고 대답해도 되고 나쁘다고 대답해도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좋다고 생각하는지 또는 왜 나쁘다고 생각하는지 이유를 설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 유형 문제는 논리력을 측정하는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논술에서 이해 분석력을 측정하는 유형이 있고 논리력을 측정하는 유형이 있고 그리고 이 창의력을 측정하는 유형들이 있는데 이 문제는 논리력을 측정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논거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답안을 작성함에 있어서 이 논거 구성을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자, 이것들을 좀 생각해야 되는데 일단 이 답안 완성 전략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쟁점 파악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보통 일반적으로 이 비판하는 문제 같은 게 출제될 때 제시문을 주고 그 제시문의 관점에서 다른 제시문을 비판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제시문의 관점에서 다른 제시문을 비판하라고 하는 것은 이 두 제시문 사이에 이 서로 충돌하는 지점이 있다는 겁니다.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 그게 쟁점, 즉 싸우는 지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 싸우는 지점, 서로 충돌하는 지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비판 또는 평가가 됩니다. 만약에 비판하는 문제가 출제됐을 때 서로 의견이 같은 부분만 찾는다. 그러면은 사실 비판 안 됩니다. 그 비판 논거 구성 안 돼요. 따라서 쟁점 찾는 게 필요하고요. 특히 숨어있는 쟁점들이 존재합니다. 숨어있는 쟁점들이 있으면 그 숨어있는 쟁점들을 찾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럴 때 일반적으로 이러한 평가 유형 문제는 특히 한 제시문의 관점에서 다른 제시문을 비판하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는 대개 비교 문제의 뒤에 출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비교시킨 다음에 보통 비교하는 제시문들은 서로 차이점이 있을 때, 상반된 지점이 있을 때 비교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 앞에서 찾은 상반된 지점에 근거해서 비판하기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하는 문제 다음에 비판하는 문제, 평가하는 문제가 많이 나온다는 거. 그럴 때 앞에서 서로 다른 부분으로 찾은 바로 그 지점을 중심으로 비판 내지는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평가가 일단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시문들의 핵심적인 내용을 찾고 그리고 그 제시문 사이의 관계를 파악을 통해서 쟁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서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상반된 시각을 갖는 부분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자, 쟁점 파악해야 되고요. 다음. 논거를 구성할 때 이제 여러분들이 답안을 작성할 때인데 답안 작성에 있어서 왜냐하면 이런 접속어를 기억하십시오. 즉 이게 잘못됐어. 얘는 잘못됐어.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왜냐하면 이렇게 때문이야. 라고 쓰면은 그 이유 제시 부분이 논거가 되는 겁니다. 즉 논거 구성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유 제시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이유 제시 나온 다음에 예를 들어 이런 얘기 쓰면서 예시 같은 것을 써서 이 논거를 강화해 줄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할 점. 예시만으로 논거가 구성되지는 않습니다. 보통 예는 그것이 충분히 일반화할 수 있는 어떤 예가 아닌 한은 반예들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예만으로 논거 구성은 안 돼요. 하지만 이유 제시가 충분히 된 다음에 그 이유 제시한 것들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사례 같은 거 쓰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유 제시와 예시 물론 그 이외에도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지만 이 두 가지가 논거 구성의 주요한 방법이 됩니다. 자, 다음. 이렇게 이유 제시 같은 거 할 때 좀 더 깊이 있는 논거 구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한 제시문의 관점에서 다른 제시문을 비판하는 문제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제시문의 얘기를 그냥 되풀이한다는 겁니다. 제시문 가의 관점에서 제시문 나를 비판하시오라고 할 때 가에 있는 얘기를 그냥 써요. 그럼 그건 비판이 아니라 요약이죠. 자,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 대학 측에서 이런 문제를 내는 이유는 결국 논리적 증명 능력, 논증력을 평가하기 위한 거고 그 논증은 결국은 제시문에서 출발하되 거기에 이제 자기 논리로 발전시키는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건 자신의 어떤 추론 능력 같은 것들을 동원해서